일단 이제부터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많이 꾸실 텐데 그중에 아파트로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금 여력 되시고 내가 대출을 많이 안 끌어다 쓰셔도 되는 분들은 언제고 매수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누가 힘든 거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보거든요. 네. 일단은 그냥 오랫동안 5년, 10년 한 집에 살아오신 분들은 전혀 타격이 없어요. 네. 10억짜리 집이 7억 되고 6억 돼도 그분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네. 근데 누가 타격을 입냐면 그 마지막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50%대까지 끌어다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네. 그 물건에 대한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담보물로서의 값어치가 하락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 불안할 거 네.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금융권들도 우리 네. 상식선에서 움직여요. 담보 네. 가치가 떨어졌어. 너 이거 잘못하다가 나중에 경매 나와도 내 돈 못 갚으면 어떡해? 그러면 담보물 가치 떨어진 것 중에서 일부 정도는 미리 상환을 해. 이런 식으로 아. 움직임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네. 신용대출 끌어다 쓰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뭐 대출 총량제니 DSR 강화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금융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신 분이 첫 번째로 힘드신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다주택 과세가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으로 물건을 많이 벌려놓으신 분들 중에서 네.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꾸 보유세가 올라가.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또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내가 네. 꼭 필요한 상태에서 내 집 사는 거를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을 인지는 하고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네네. 조언을 좀 드릴게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아파트 시장 변화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뭐냐면 네. 여태까지 이 아파트 시장의 주 매수인 세력은 누구였냐면 거의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분들은 자산을 쥐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30대들, 40대 초반 분들께서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그분들이 이런 거예요. 20대 후반 정도에 첫 취업을 해서 연간 2천씩만 모아도 저는 굉장히 훌륭히 안 쓰고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의 한 달에 200 가까이 저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일해야 2, 3억이 모입니다. 맞아요. 그 금액 가지고 부모님께서 또 시집장가 간다고 한 1, 2억씩 보태주셨어요. 네. 그리고 대출을 4, 50%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얼마였냐면 한 6억대 선부터 한 9억대 선 사이. 네. 요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를 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네. 네. 서울, 수도권 어디 따질 거 없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지금 가격 차트를 일부러 좀 띄워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반짝하고서 중저가 지역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 네. 들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횡보예요, 횡보. 그 다음 세력이 그 이상 가격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없어요. 아.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심리 자체가 매도인들도 내가 급하게 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제 일부 상담을 하면서도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네. 세금 계산을 막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네. 보유했을 땐 연간 얼마, 양도했을 땐 양도세가 얼마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보유세 10년 내는 것보다 보유세 10년 내는 게 양도세 내고 파는 것보다 더 싸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아. 매도하는 사람도 안 급해요. 차라리 이 돈 내고 팔 바에는 안 팔고 증여하거나 그냥 끌고 간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매수하시는 분들 역시 이 가격대는 너무 상투가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3기 신도시 분양하기 전까지도 지금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준다는데 좀 기다려 볼까? 정부에서 노린 게 이런 포인트들이거든요. 심리. 네. 그래서 이게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이 간혹가다 거래는 있는데 작년처럼 거래 터질 때마다 올라가는 거래가 아니라 그냥 고수준에서 이렇게 가요. 중저가 지역. 네. 네.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아무리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아파트가 필요하시더라도 네. 너무 급하게 잡을 필요까지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요.
제가 지금 빌라가 네. 그나마 3년 돼가지고 이제 신축 예. 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제 빌라 고점일 때 이제 팔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몇 년만 지나면 또 그 음. 제값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예. 3월 말에 이제 그 6월에 양도세 때문에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거를 뭐 막 던지기도 한대요. 이제 매물을 막 네. 내놓기도 한대요. 어떤 전문가가. 그래서 그때 뭐 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3월 말쯤에 뭐 그때 사도 된다라는 그때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네. 여태까지 쌓여온 가격대가 제가 실거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쌓여온 가격대가 몇 년도부터 올라왔냐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7년가량을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6년가량을. 네. 그러면 6, 7년 동안 쌓여온 가격대가 올 3월 달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점이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폭락이 아니에요. 네. 폭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관련된 모든 산업들은 다 멸종이에요. 건설사들 다 망하고요. 금융업계들 네, 다 도산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시간이 올라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조정되는 것도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이냐. 요 부분인데 만약에 3월, 6월 그 기간 동안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저는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가도 또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여유 가지시면서 차라리 매도하시고 전세를 좀 살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마음 급하게 내년이나 뭐 먹었어요. 내후년쯤에요? 네. 시청자님께서도 연배가 젊으시잖아요. 40이에요, 41. 40대 초반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몇 년 더 계셔야 되는데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 50년 더 계셔야 되거든요. 네.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빌라 값 네.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좀 네. 그 여유롭게 보면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1, 2년 후에 사더라도 예. 최소 아파트가 뭐 1억이, 2억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1, 2억 떨어지기도 하나요? 과거에 있었던 일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네. 얼마까지 떨어질 겁니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네,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실거래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네. 강남 불패신화라고 들어보셨죠? 네. 강남 불패신화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재건축들이 지금도 있어요. 은마라던가 네. 잠실 5단지 같은 데들. 네. 그런 데들 실거래가 여태까지 움직였던 기록들이 쭉 남아 있어요. 보면 네.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11억대 갔었던 게 3억 5천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태껏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 너무 목에 차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조정은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젊으신 분들일수록 보다 더 시장을 큰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예요.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네네네. 저는 이 빌라 때문에 막 이거 빨리 팔아야 되나 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빌라는 팔면 되죠. 그 빌라 팔고서 어디 조금 더 넓은 데서 전세 좀 거주하시면 되죠. 네.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정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무리한 대출 아니라면 그냥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저희는 무리한 대출이라 40%, 50%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야겠네요.